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최한정입니다. 제가 타이틀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R 라이소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리고자 하며 제가 비아이온, 다른 말로 TMBIM6라는 단백질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전북대학교에 있어서 우리 전북대학교의 잠깐의 이제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혹시라도 오실 기회가 있으면 환영합니다. 이제 소포체와 라이소점의 커뮤니케이션에 앞서서 커뮤니케이션한 정의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구성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 내부의 겉브레인 커넥션 같이 organ별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포 생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셀과 셀의 커뮤니케이션도 우리 몸의 신호 전달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도크라인 시그널링,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의 세포와 세포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포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세포 하나를 사람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ER을 중심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ER과 라이소점, ER과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세컨 메신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피지컬 인터랙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런 것이 세포의 운명, 성장과 발생, 그다음에 디벨롭먼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ER과 라이소점, ER과 마이토콘드리아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칼슘이라는 거를 키로 ER과 마이토콘드리아, ER과 라이소점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이제 칼슘이 한 1마이크로몰 정도, 사이토플라즘보다 10배 이상 정도 유지되는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칼슘에 저장한다는 개념보다는 칼슘이 바이패싱하는 오르간이라는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그의 하나의 현상으로서 어떤 게 있냐면 ER에서 칼슘이 리크하고 ER에서 칼슘이 나오면서 마이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의 MCU를 통해서 칼슘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 적정 수준 이상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칼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칼슘을 통해서 칼슘 액티베이티드 포타슘 채널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칼슘 대신에 포타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칼슘이 지나치게 들어감으로써 디폴라리제이션을 막아주는 그런 세포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그동안 가졌던 게 칼슘 하나의 이온이 들어오면 포타슘 이온이 하나가 들어가는지 두 개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많이 이렇게 한번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칼슘과 포타슘이 스토아키미트리가 깨끗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칼슘과 프로톤이 스토아케미스트리 1대2로 돼 있긴 한데 칼슘과 포타슘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립이 안 돼 있지만은 다른 문헌을 보면은 칼슘 하나당 포타슘 이온이 하나 들어간다라는 페이퍼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칼슘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이 오프닝이 되면 아쿠아포린이 활성화돼서 마이토콘드리아에게 좀 스웰링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저항성을 가지는 기전이 되는데 이것이 칼슘을 통해서 ER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왔을 때의 일종의 한 방향이긴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ER과 라이소점을 보시면 ER에서는 라이소점은 칼슘의 호메오스타시스를 레귤레이션 하면서 동시에 ER과 더불어서 라이소점은 칼슘의 저장고라고 이제 여러 가지 문헌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 핵과 ER과 라이소점 세 개는 칼슘의 저장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칼슘이 이제 높은 농도의 칼슘이 이제 라이소점으로
넘어오게 될 때 라이소좀에서는 칼슘과 H의 안타이프로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면 프로톤이 나가고 이 나가는 것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소조멀 VHP아지가 활성화되면서 라이소좀의 그 메인터넌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칼슘이 ER에서 이렇게 새어 나오거나 이런 관점에서 라이소좀의 칼슘의 농도는 어떻게 될 건가? ER에서 나오는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칼슘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로 칼슘을 저항하는 밀어내는 기전이 잘 발달되어 있는 대신에 라이소좀에서 칼슘이 나갈 수 있는 채널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까 같은 성격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많이 리큐하면 라이소좀도 아마 칼슘의 농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좀 하이포시스를 세워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유사한 논문들이 그런 페이퍼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슘이 0.3에서 0.7 미리몰라 퍼 리터인데 라이소좀도 유사하게 0.4에서 0.2 미리몰라에서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 칼슘이 이제 많이 유리가 되거나 오랫동안 유리가 될 때 칼슘에 의한 포타슘이 들어와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댑테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HP가 좀 떨어지고 AMPK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mTORC원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칼슘이 새어나오면 칼슘 H 안타이포터랑 VHP아지의 활성을 거쳐서 칼슘의 리저브가 큰 라이소좀에서는 이제 칼슘의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됨으로써 라이소좀 활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이런 것이 오토파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m초로 C1이 떨어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토파지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은 ER에서 나오는 칼슘의 컨트롤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ER 스트레스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에서도 칼슘에 대한 것이 큰 절반 정도의 이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칼슘이 나왔을 때 mTOR가 이니비션이 되고 또한 IP3를 통해서 칼슘이 나왔을 때 이게 또 오토파지가 일어난다. 라이소좀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 오토파지가 일어난다. 이런 정도가 현재까지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ER 스트레스에서 오토파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랩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함께 ER 스트레스의 개념이 오토파지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해서 오토파지 인덕션 이니비션 실렉티브 오토파지에 대해서 2015년에 좀 정리해서 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m초로 C1이 ER 스트레스에 억제를 하더라. 라이소좀의 활성이 이제 컨트롤이 되면서 이것이 오토파지에 중요하더라 해서 ER 스트레스 오토파지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나는 m초로 C1이고 하나는 라이소좀의 활성이다. 이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스트레스와 ER과 칼슘 세 가지 키워드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물론 연구하는 단백질이긴 한데 세 가지 키워드로 쳐보면 이제 BI1이라는 단백질이 뜨게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에 관련됐다고 해서 이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단백질인데요. 맥스 이니비터 1 다른 말로 TMBIM6입니다. 이제 BI1의 스트럭처를 보면은 최근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 휴먼은 아닙니다. 바실러스인데 칼슘이 리크한다. ER 멤브레인에 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칼슘 채널 오프닝 스테이트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되는 연구가 됐었는데요. BI1이 ER 스트레스란 셀데스를 억제한다. 근데 칼슘이 연관이 있고 ER에서 칼슘을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ER 스트레스라는 셀데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BI1의 연구에 대해서 칼슘 채널 리코딩을 직접 했고 그다음에 오토파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ER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칼슘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 얘기까지 했는데요. ER 멤브레인에 BI1이 있습니다. 근데 BI1을 통해서 칼슘이 나가면은
칼슘으로 인해서 포타슘 채널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스웰링이 되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세포를 보호한다라고 정리한 바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그 멤브레인 포텐셜을 재면서 칼슘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 이니비터, 칼슘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 액티베이터를 활용해서 이 비아연이라는 단백질이 칼슘 디펜던트 포타슘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칼슘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칼슘을 간접적으로 쟀습니다. 이제 CCCP 이런 걸 통해서 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칼슘이 적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ER에서 칼슘이 나와서 칼슘 대신에 포타슘 채널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칼슘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게 보호 기능을 가진다라고 정리한 바가 있고 유사하게 다른 그룹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칼슘이 적다. 이 적은 것이 마이토콘드리아 ATP를 적게 유지하게 되고 TCA 사이클을 늦게 돌리게 되니까요. 활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AMPK가 활성화가 되더라 해서 존 리드 그룹에서 이제 유사한 시기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아연이 많이 발현됐을 때는 마이토콘드리아 칼슘이 적고 마이토콘드리아 ATP가 적고 AMPK가 활성화됐다. 여기까지는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그룹에서 그러면 AMPK가 이게 이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AMPK거든요. 포스포 AMPK인데 컨트롤 레벨에서 이게 비아이온입니다. 컨트롤 레벨에서 AMPK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ER 스트레스랑 여기서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처리했는데 ER 스트레스와 사이클로스포린 처리했을 때 mTOR C1이 이게 억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량적인 그래프인데요. 결국은 비아이온이 마이토콘드리아 칼슘이 적다. 마이토콘드리아 ATP가 적다. 그래서 포스포 AMPK 활성화됐다. mTOR C1이 이제 레귤레이션을 받는다. 이런 기전을 제시하면서 그런 연고로 이제 mTOR C1이 더 스페시픽하게 이니비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파지 현상이 비아연이 과다 발현 시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였냐면 이제 이 그림 하나가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ER에서 나오는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로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칼슘으로 인해서 포타슘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칼슘을 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CA가 잘 안 돌아가고 TCA가 안 돌아가면서 ATP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포스포 AMPK가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mTOR C1이 떨어지고 TFEB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라이소존 바이오제네시스가 높더라. ER의 칼슘이 결국 마이토콘드리아의 사이클을 바꿔서 mTOR C1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ER에서 주는 칼슘이 마이토콘드리아의 성격을 바꿨다. 그래서 오토파지가 활성화됐다. 이것은 mTOR C1 디펜던트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아연을 통해서 칼슘이 나오는데 칼슘이 저항하는 게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는 굉장히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데 칼슘에 따라서 포타슘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아쿠아포린이 대신 들어오면서 약간 스웰링이 되고 이게 리지스턴스한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 칼슘이 더는 안 들어오게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저항 사이토크롬씨가 안 나오게 하는 어떤 세포 보호 기전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R과 마이토콘드리아의 커뮤니케이션은 ER에서 나온 칼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ER과 라이소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해서 동일한 단백질입니다. 비아이온을 와일드 타입과 비아이온을 너가웃을 시켰을 때 이것은 뭐냐면 라이소좀의 칼슘 아이노포입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칼슘을 이제 있는 양을 노출시키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고 이제 GCA-MP3 ML1이라는 것은 TRP-ML 채널이라고 라이소좀에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GPN을 노출시키면 GCA-MP3 ML1이라는 플로레센스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소리는 라이소좀에 그만큼 칼슘이 많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GPN을 처리했을 때 시간 의존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플로레센스가 디텍션이 되는 반면에 너그아웃 됐을 때는 거기에 비해서 미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GCA MP3 ML은 똑같은 조건의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어서요. 마필로마이신이라고 라이소조말 VHP아제 이니비터를 처리하면은 결국은 VHP아제가 이니비션이 되면 라이소좀의 칼슘이 나옵니다. 기능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너가웃에 비해서 와일드 타입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는 엠토르시온 디펜던트하게 오토파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게 ER 스트레스랑 오토파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포에 라이소점에 이렇게 칼슘이 많구나. 이게 오토파지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엠토르시온, 아까 말한 엠토르시온의 의존적인지 비의존적인지 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구를 뭘 했냐면 엠토르시온을 아까 비아이온이랑 컨트롤 세포가 엠토르시온이 처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엠토르시온을 차이가 없게 아예 풀 이니비션을 하면 오토파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엠토르시온을 스타베이션이랑 토리논, PP242 같이 이런 이니비터를 풀로 이니비션해서 이니비션 정도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케미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엠토르시온이 이니비션이 더 예민하게 되지만은 한 2시간, 3시간, 4시간 내버려두고 농도를 좀 높게 쓰면은 풀 이니비션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엠토르시온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엠토르시온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엠토르시온을 다 이니비션 해보자. 어떻게 되는가? 근데 스타베이션, 토린, PP2포트를 높은 농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LC3랑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아이온 단백질이 발현된 데서 높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소존 트래커 인텐시티도 높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엠토르시온이 풀 이니비션 됐는데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오토파고점이랑 오토라이소점을 정량화할 때도 보면은 비아이온이 과대 발현된 조직에서 이렇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풀 이니비션 했는데도 높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물 시험에서도 키드니 리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LC3가 높고 P62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토파지가 비아이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토르시온이 풀 이니비션 할 때 오토파지가 이렇게 센시티비티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무슨 메커니즘이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제 칼슘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논문은 이런 결과는 2004년에 나온 결과인데 다시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쌉시갈긴이라고 이제 서카 이니비터를 처리해 보니까 칼슘이 비아이온에서 적게 나옵니다. 이것은 ER에서 칼슘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있기 때문에 ER의 칼슘량이 적은 결과고요. 쌉시갈긴 CCCP 처리했을 때도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칼슘은 적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ER과 마이토콘드리아의 칼슘은 적게 유지가 되고 있다. 아까 마이토콘드리아는 칼슘의 저장고라기보다 그냥 지나가는 기관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라이소좀의 이니비터인 바필로마이신과 GPN을 처리하니까 이제 이 비아이온이 과대 발현된 조직에서는 오히려 칼슘이 더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소좀의 ER에서 나오는 칼슘으로 인해서 라이소좀은 칼슘을 저장하고 있고 많이 이제 축적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라이소좀의 칼슘이 어떻게 되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쟀습니다. 그래서 라이소점의 칼슘이 이렇게 여러 다이로 로 2DX를 했을 때 칼슘을 쟀고요. 그다음 오레곤 488 밥다덱스트라를 활용해서 라이소점 칼슘을 쟀습니다. 여기 이제 동영상을 찍은 건데 이제 여기에서 GCA MP3 ML1이라고 TRPML 채널이라고 라이소좀의 칼슘이 나오는 걸 잴 수가 있습니다. GPN을 처리하면 이걸 통해서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GCA MP3 ML1을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어서 재니까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걸 정량화를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처리했을 때 발현이 많은 거랑 발현이 정상 정도인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정량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그아웃 세포 가지고도 역시 아까 과대 발현 조직과 같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아연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어디에 있느냐. 원래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각도에서 논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혹시 이 비아연이 라이소좀에 조금 남아 있나? 이래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ER에서만 나오면 이렇게까지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이소좀을 프랩하는 것, 디터전트 리지스턴스 멤브레인과 non 디터전트 리지스턴스 멤브레인을 이렇게 나눠서 라이소좀에는 이쪽이 라이소좀이고 여기는 이제 ER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램프1이 라이소좀의 메인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비아연이 없는 반면에 이게 비아연인데요. HA 태깅된 비아연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발현되고 컬렉션 같은 게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아연은 라이소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R에 있다. ER에서 라이소좀에 영향을 주어서 라이소좀의 활성을 높인 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큰 허들이 있는데요. 이 IP3 리셉터라는 것은 이제 일반 세포에 다 있는 거라서 이게 ER에서의 칼슘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아연이 IP3를 통해서 나오는 건지 독자적인 기능이 있는 건지를 한 번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12년에 이제 비아연이란 게 IP3 R1과 바인딩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짤막하게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그룹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도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ER의 칼슘을 재고 라이소좀의 칼슘을 따로따로 재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피아 ER이라고 ER의 칼슘을 재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것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너지 이펙트나 아니면 메커니즘이 같냐, 다르냐 이런 걸 좀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뭘 봤냐면 비아연의 siRNA를 하면은 비아연이 많이 발현되면은 ER의 칼슘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비아연을 siRNA를 하면 ER의 칼슘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IP3는 그럼 어떠냐? IP3를 너가웃 siRNA를 시키니까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ER의 칼슘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컴바인 했을 때, 합했을 땐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TMBIM6가 IP3 디펜던시하게 칼슘을 내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아니다. 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IP3를 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TMBIM6라는 상대적으로 노블한 단백질이 IP3와 상관없이 칼슘을 유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말하고 싶습니다. 라이소좀 칼슘도 이게 너가웃이 되면 라이소좀 칼슘이 줄어드는데 두 가지가 컴바인 되면 더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흔히 요즘에 PLA 메서덜러지를 쓰는데 ER과 라이소좀에 가깝다, 가까운 것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이제 MLSA연이라고 이제 라이소조말 TRPML 채널 아고니스트입니다. 이것은 라이소좀에서 칼슘을 유리한 건데 라이소좀에 칼슘이 많으면 많이 유리하고 적으면 적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MLSA연에서 이렇게 라이소좀에 칼슘이 이렇게 튑니다. MLSN을 처리해서 근데 이제 비아연을 너가웃을 시키면 ER에서 칼슘이 나오지를 않겠죠. 나오지를 않으니까 라이소점의 칼슘의 양도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IP3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가 같이 컴바인이 됐을 때는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독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비아연이 라이소점의 칼슘이 칼슘 리키한 성질을 말하는 것 중에서 좀 슬라이드가 명확하진 않은데요. D213A 뮤턴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언스 저널에서 칼슘 채널의 뮤턴트 타입을 이걸 제시했습니다. D213A를 만들면 칼슘 나오는 게 줄어든다 이겁니다. 아직 비아연의 칼슘의 성격이 완전히 정립된 게 아니라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100% 답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굉장히 뚜렷한 역할을 한다는 게 보고된 바가 있어서 이걸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삽시갈균을 세포한테 처리를 하면은 비아연이 이렇게 칼슘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ER에서 칼슘이 이미 리키하기 때문에 칼슘의 농도가 낮은 건데 이 뮤턴트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워킹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라이소점의 칼슘을 봤을 때 와일드 타입에서 라이소점이 많은데 ER에서 나오는 칼슘 뮤턴트를 발현시킬 때는 라이소점 칼슘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ER에서 칼슘이 나와서 라이소점의 칼슘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라이소점의 칼슘의 농도를 올리는 거고 ER의 칼슘이 못 나오게 하니까 라이소점 칼슘이 올라가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GPN을 처리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도출했고요. 동일한 결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뮤턴트가 안 먹히는 거죠. TMBRM6를 과대 발현한 조건에서. 그러면 이 비아이온을 통해서 나오는 칼슘이 라이소점의 칼슘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mTOR가 이니비션을 풀로 이니비션 되었을 때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스타베이신, 토린, PP242를 처리한 조건에서 라이소조말 칼슘의 릴리스하는 에이전트를 처리했습니다. TRPML 채널을 처리한 결과 여기에서 이제 스타베이션을 처리를 했죠. 근데 비아이온의 siRNA, RNAi 처리했을 때 라이소점 칼슘이 스타베이션에서 컨트롤은 이만큼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mTOR가 이니비션이 되든 안 되든 mTOR가 이니비션이 돼도 여전히 칼슘의 성격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가 IP3 트리플 럭아웃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 했을 때도 IP3랑 IP3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아이온의 siRNA 처리하니까 칼슘이 덜 나오더라. 라이소점 칼슘이 적어지더라.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독자적인 칼슘 리크한 능력이 라이소점 칼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라이소점 칼슘이 결국은 TFEB를 핵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더 시키고 칼슘을 뮤테이션 하니까 핵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된 것을 막고 그러니까 라이소점 바이오지네시스를 칼슘이 억제하니까 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PLA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칼시누린에서 TFEB에 연결된 시그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칼슘이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한 내용이 되겠고, 라이소점에서 나오는 칼슘이 제가 이름을 로컬 칼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토플라즘에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칼슘의 농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라이소점 주변에 나오는 칼슘이다 해서 로컬 칼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로컬 칼슘이 밥타 AM으로도 컨트롤이 되고 이게 TFEB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디지즈와의 연관성도 봐야 되는데 헌팅턴 디지즈에서 HTTQ74가 어그리게이션은 오토파지가 안 일어나면 어그리게이션 되는 아주 유용한 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가 일어난다. 로컬 칼슘이 오토파지가 일어나서 이 어그리게이션을 풀린다. 비아연이 발현 시에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TMBRM6 너가웃 RNAI를 시키고 IP3 RNAI, m콜린 RNA, m콜린은 이제 TRPML 채널을 너가웃을 시켜도 RNAI를 시켜도 HTTQ74가 어그리게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이소점 칼슘이 안 나오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오토파지가 제대로 안 일어나 가지고 오토파지 플럭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된다라고 디지즈와의 연관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활용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썸머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거의 가까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R을 중심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내 칼슘을 조절해서 AMPK를 올려서 mTOR C1을 이니비션해서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ER에서의 라이소좀은 ER의 칼슘이 리크하기 때문에 라이소좀의 칼슘이 오르고 컨센트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오토파지 플럭스가 더 많이 증가되면서 이거는 mTOR C1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로 오토파지가 일어날 수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ER의 칼슘이다. 그러면 ER 스트레스랑 우리가 만성 질환에서 어댑테이션을 보든 어떤 질병의 프로그레스를 보든 간에 ER의 칼슘의 디스터번스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요. 끊임없이 나오는 칼슘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칼슘이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세포 소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바꾸고 라이소좀 기능에 영향을 준다. 네, 제가 바라본 한 측면의 연구 결과는 오토파지로 다 영향을 주더라. 이 아래 나오는 칼슘이 세포 소기관과 소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오토파지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전북대학교의 4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